Hello. Yes. 예,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제프리 삭스입니다. 먼저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저를 초대해 준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토론회,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국가 협치에 대한 토론회에 대해서 초대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이번 프로그램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심사숙고하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또 양수길 박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UN SDSN을 담당하시는 분이신데요. 양수길 박사님이야말로 지속가능 발전에 대해서 정말 크나큰 사명감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서 이보다 더 큰 사명감을 가진 분을 만나 뵙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또한 여러분 모두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지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속가능 발전 목표, 그리고 또 파리 기후협약, 이 두 가지는 서로 불과 몇 주간의 간격으로 채택이 된 것입니다. 또 이 두 가지는 보편적인 유니버설한 아젠다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17개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있는데요. 9월 25일 UN 총회에서 채택이 되었고, 또 파리 기후협약은 12월 12일 캅 21에서 채택이 된 것인데, 이 두 가지는 다 보편적인 협약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UN 국가들은, UN 회원국들은 모두 이 17개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각국의 개발 의제에, 그리고 또 환경 의제에 반영을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한 것이고요. 또 그런가 하면 UN 193개 회원국 모두가 다 파리 기후협약의 원칙을 따를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너지 체계를 탈탄소화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지구 온난화를 섭씨 2도 이내로 억제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협약은 서로 간에 또 긴밀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제13번, 그 내용은 또 기후변화에 대해서 대처를 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는 기후변화 협약 12월 12일에 체결한 파리 기후협약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 이 파리 기후협약은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들어가는 것이다, 포괄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야말로 또 사실 원칙적으로 밀레니엄 개발 목표인 MDG와는 다른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MDG, 밀레니엄 개발 목표 같은 경우에는 주로 빈곤을 퇴치한다 라는 것이 목표였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론 한국과 같은 선진국도 MDG에 포함이 되긴 했었지만은 이는 주로 개발 원조를 통해서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속 가능 발전 목표 SDG의 경우에는 이는 유니버설한 보편적인 목표로서 이제는 각국별로 국내적으로 개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국내적으로 개혁을 이루어내서 국내에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달성할 뿐만 아니라 또 동시에 물론 선진국들은 지속적으로, 과거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개도국들 또 빈곤국가들을 지원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핵심에 있는 것이야말로 총체적인 아젠다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에는 통합적인 국가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국가 전략에는 4가지 측면이 포함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경제적인 측면이고요. 이 경제적 측면이라는 것은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고, 또한 양질의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보건, 의료, 교육 등과 같은 것을 제공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적 측면입니다. 사회적 측면이라는 것은 양성평등, 또 소득 불평등,
등이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환경 측면인데요. 이 환경이라는 것은 저탄소 경제, 그리고 생태계 보호, 여기에는 물론 해양 그리고 또 육상의 생태계 모두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굿 거버넌스입니다. 자, 사실 이것은 또 상대적으로 장기적인 아젠다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어떻게 보자면 뭐 단기적인 또는 뭐 비즈니스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 지속 가능 발전 목표라는 것은 2030년까지 해당이 되는 것에서 15년이라는 시계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파리 협약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50년까지 또는 그 이후로까지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에너지 시스템의 탈탄소화에 대해서는 2050년 이후까지도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은 이 두 가지 목표 다 국가적 차원뿐만이 아니라 또 도시 차원으로까지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부산, 그 외에도 한국의 주요 도시들도 모두 바로 이러한 지속 가능 발전을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각 지역별로도 협력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영내, 동아시아 영내에서의 협력도 필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목표들은 단지 장기적이고 총체적일 뿐만이 아니라 거버넌스에서도 서로 다른 차원에서 다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 차원뿐만이 아니라 지역별뿐만 아니라 또 아직까지도 전 세계에서 많은 농촌 지역들도 남아있는데요. 농촌 마을 지역으로까지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대도시 그리고 또 국가 차원뿐만이 아니라 지역, 뭐 아시아 지역 차원으로까지도 적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러한 목표의 특징을 말씀드리자면요. 이는 정량적이다라는 겁니다. 국가별로 정량적인 목표를 설정을 하여서 추진해 나가야 하는 것이고요. 또한 국가별로 정량적인 지표를 만들어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또 각 국가별로 가져가게 된 책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17개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 각각에 대해서 시적절한 지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각 국가 간의 약속뿐만이 아니라 글로벌한 프로세스도 물론 있습니다. 자, SDG에는 글로벌 프로세스가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파리 기후협약도 마찬가지로 글로벌 프로세스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경우에는 이 글로벌 프로세스는 UN이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와 관련하여서는 고위급 정치 포럼이라는 하이 레벨 차원의 포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고위급 정치 포럼에서 이러한 지속 가능 발전 목표의 달성 현황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매년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 대해서 각국별로 지금 어느 정도의 현황인가에 대해서 이제 보통은 강요급 회의에서 이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또 글로벌 서미트가 개최가 되는데 또 여기에서도 이제 이것은 그 정상급의 회의인데 여기에서도 이에 대한 현황을 검토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저희가 글로벌 차원에서 서로 간에 조화된 데이터를 수집하게 될 텐데요. 이게 지금 시작 단계입니다. 그리고 또 이와 관련하여서는 바로 이러한 SDG에 대한 핵심적인 지표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 그룹들이 UN에게 지원을 해주게 될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SDSN 지속가능발전 해법 네트워크에서 SDG 인덱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7월에 이것을 처음으로 저희가 발표를 하게 될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고위급 정치 포럼 제1차 회의에서 저희가 이 인덱스를 발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은 SDG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파리 기후 협약도 마찬가지로 글로벌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이는 기후 변화에 대한 UN 협약 하에서 만들어진 것인데요. 그래서 파리 COP21 회의가 있었는데 그 후에 COP22 회의는 올해 11월 모로코에서 개최가 될 것입니다. 마라케시에서 개최가 될 텐데요. 기후협약 하에서는 모든 국가가 2개의 주요 계획을
제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2030년까지 각국별 기여에 대한 계획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탄소 개발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050년까지 해당이 되는 것인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또 결국 파리 기후 협약에서도 마찬가지로 각국이 SDG와 마찬가지로 2030년까지 중기 계획을 세워라. 그리고 또 2050년까지 장기 계획을 세워라. 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최종적으로는 글로벌 차원에서는요. 다양한 재원 마련 수단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그리고 또 파리 협약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양한 금융 수단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예를 들면은 저소득 국가들을 대상으로 고소득 국가들이 의미 있는 투자를 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저소득 국가들도 SDG를 달성을 하고 또 파리 기후 협약을 달성하는 데 일조하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한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 인천에 소재하고 있는 녹색 기후 기금입니다. 녹색 기후 기구는 한국이 개최를 하고 있는 개최국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바로 이러한 녹색 기후 기금이 또 한국에 개최가 된 것은 이 성공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글로벌 교육 기금도 마련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고든 브라운 전 영국 총리께서 주도하시는 그룹이 있는데 또 여기에서도 바로 이러한 글로벌 교육 기금의 설립을 제안을 할 것이며 한국이 이 기금의 창립 회원이 되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보건 분야 SDG의 제3번에 해당이 되는 보건 분야에 대한 재원이나 또 프로세스를 만들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요. 예를 들면 올해 캐나다에서 올 말에 에이즈, HIV 퇴치 기금에 대해서 재원 확충을 하자라는 회의가 있을 텐데요. 한국도 여기에 대해서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한국이 지금 현재 또 중국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에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또 그런가 하면은 1대1로 구상에도 일본과 한국 등이 참여를 하기를 희망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지속 가능 발전 목표의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한국이 앞으로 글로벌 공적 개발 원조에도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이 이 개발 원조의 기여도를 국가 소득의 1%까지 높일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한 바가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것이 본 궤도에 오르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공적 개발 원조를 높일 수가 있다면 한국이 선진국으로서 이러한 모범을 보이게 됨으로써 또 물론 이 중에 일부는 기후변화 기금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신설되는 글로벌 교육 기금으로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그 외에도 양자 간의 개발 원조를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새마을 운동, 아프리카의 발전을 위한 새마을 운동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개발 원조를 할 수도 있을 텐데요. 또 저도 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국은 매우 성공적인 경제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개발에 있어서는 아주 모범이 되는 성공 사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제 커리어 동안에 한국의 성공을 계속 주목하면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한국은 고소득 국가가 되었고요. 빈곤율도 상당히 낮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의료보건 제도도 성공적으로 잘 갖추었습니다. 교육 분야도
크나큰 성공을 거두었고요. 그 외에도 한국은 지난 2세대 동안에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었는데 어떻게 보자면 세계에서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한국의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점차 더 집중을 높여 나가야 하는 분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에너지 분야의 미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경제를 저탄소화, 탈탄소화 하는데 선도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를 통해서 기후 변화로부터 이 지구를 보호하는데 크나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또한 한국이 빈곤 국가들을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도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국은 그 어떠한 나라도 하지 못했었던 것을 달성해낸 만큼 빈곤이 무엇인지 알고 또 개발이 무엇인지 아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의 빈곤 국가들 또 아프리카의 저소득 국가들에게도 한국의 이러한 개발과 또 성공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국이 국제적인 기후변화, 또 보건, 인프라에 대한 재원 마련 노력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나아갈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러한 전향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평가가 높고 또 앞으로도 한국이 전 세계에서 외교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수행할 역할에 대해서도 기대가 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몇 가지 중요한 아젠다를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또 한국에서는 이러한 SDG와 관련하여서 또 한국 나름대로 중요한 아젠다를 선정하셔야 될 것이고 관련된 목표를 설정을 하시고 이를 추진해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국제 외교 무대에서도 아직까지 뒤처진 국가들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달성하는데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기문 사무총장님의 리더십 하에 사실 반기문 총장님께서는 SDG 그리고 또 기후변화 협약 이 두 가지를 체결을 하도록 이끌었다라는 것은 정말 크나큰 성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엔 사무총장님의 역할 중에서 어떻게 보자면 근래에 가장 성공적인 역할을 하셨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앞으로 또 한국 SDSN 또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대학들과 또 전 세계 싱크탱크 연구소들이 함께 연결이 되어서 각국 정부가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달성하는 데 지원을 하도록 만든 것인데 이것도 반기문 사무총장님께서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여서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UN SDSN이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국 SDSN, KDI나 고려대학 등 다양한 대학들과 또 연구기관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또 한국 SDSN도 마찬가지로 또 SDG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개념과 아이디어 또 좋은 구상을 많이 제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주어진 시간을 초월을 한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Forgive me for this surprise intervention. 예, 감사합니다. I wanted to convey my 제가 지금 words 또 of 깜짝 gratitude to you 출연해서 directly 죄송합니다만 for supporting the 감사하다는 SDSN 말씀을 Korea 직접 as well 드리고자 as this 했습니다. conference 한국 in particular. SDSN 그리고 And 또 본 also, 컨퍼런스에 wanted to ask 도움을 you 주신 whether 데 대해서 you'd be 감사한 willing to 말씀드리며 entertain one or 또 two 좀 몇 questions 가지 from the 저희가 Korean audience 질문이 over here. 있는데 이 질문을 좀 Would that be 받아주실 okay 수 with you? 있을런지요. would. 예, 물론입니다. Okay. Thank you, Jeff. 어디 질문 한두 분 좀 받아볼까요? Yeah, okay. There we have Miss Moon Ji-yeon, who represents the SDSN Youth Korea. Wonderful. Okay, let's go. Go ahead. Hello, Professor Jeffrey Sachs. 예, 제프리 삭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교수님의 연설과 또 메시지를 듣게 되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 이름은 주연입니다. 환경공학을 전공하는 석사 학생이고요.
그리고 저는 최근에 한국 SDSN의 그 청소년 지회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한국 SDSN의 활동을 더 활성화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아주 간단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젊은 세대, 저와 같은 젊은 세대에게 메시지를 좀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한국 SDSN 유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도전 과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나섰다니 정말 치하에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 아젠다에서 한국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그동안 모든 SDG에서 보면 한국은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높은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는데, 자, 그런데 에너지 분야에서 보면은요, 사실 뭐 대부분의 다른 경제 국가들도 마찬가지지만요, 아직까지도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예를 들면은 수입 원유라거나 또는 천연가스, 석탄 등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탄소 경제 구조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젊은 사람들, 특히나 또 학생들이 바로 이러한 환경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더 깨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또 학생들로서 장기적인 저탄소 경제를 설계하는데 동참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교수님들과 함께 협력을 하여서 저탄소 경제, 한국 미래를 위한 저탄소 경제라는 구상을 만들어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물론 녹색 기후 기금이 한국에 소재하고 있는데, 그래서 또 여러분께서 녹색 기후 기금과 컨택을 하셔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러한 인재들이 많이 있고 또 기술적인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데, 저희가 녹색 기후 기금에 가서 도와드리고자 한다라고 한번 또 컨택을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연결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메시지를 전달을 해드리자면, 한국의 성공 사례를 오늘날의 다른 빈곤 국가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한국 학생들, 아주 뛰어난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또 예를 들면은 뭐 김부열 KDI 대학원 이런 학생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또 아프리카에서도 직접 활동을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빈곤 퇴치, 아프리카 국가에서의 빈곤 퇴치의 전략을 만드는 데 크나큰 역할을 하셨고요. 그래서 사실 한국의 많은 젊은 분들께서 이러한 노력에 얼마나 관심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은요, 또 한국 젊은 분들, 또 한국 정부, 또 코이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에 대해서 좀 더 욕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선진국이 되었는데요. 또 이것이 한국에게는 하나의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이고요. 또 특히나 LG나 삼성과 같은 정말 뛰어난 회사들이 있는 그러한 나라라면, 또 정말 첨단 기술을 다루는 이러한 첨단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 있고, 그리고 또 한국 정부도 예를 들면은 코이카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가 있고, 그리고 또 한국의 젊은이들이 글로벌 지속가능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3자 간의 협력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또 젊은이들, 그리고 또 기업들, 이 서로 간의 3자 협력을 통해서 또 다른 국가에서도 혁신적인 비즈니스 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한국의 SDSN 유스가 바로 이러한 도전 과제를 한번 추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 SDSN 유스에게 크나큰 과제를 주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해주신 말씀에 대해서 또 잘 수용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혹시 질문 하나만 더 받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러면 하나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발표 감사드리고요. 또 한국 미래에 대한 밝은 전망을 제시해 주신 것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는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렇게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한국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협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그러면 질문하신 내용은 북한과 남한의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예, 그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한반도에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예,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서 뭐 북한 문제를 포함할 수도 있고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요.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달성한 데서 한국에게 가장 큰 위협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질문입니다. 예, 사실 가장 중요한 현안이다라고 하자면은요.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은 평화, 그리고 또 미래의 정치적 화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는 우리 모두가 다 희망을 하는 사항인데요. 또 물론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 사회가 또 북한 경제가 개혁을 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북한 주민들의 삶이나 또 북한 주민들 개개인도 또 굉장히 큰 혜택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한국이 여기에 함께 할 수 있다면 크나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만간 한반도에서 정치적인 화해와 또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것이 가능해진다면 또 아젠다가 크게 바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경우에는 한국이 또 국가적으로 뭐 이게 통일이 되건 또는 어떠한 형태의 정치적인 화해나 또는 경제적인 개혁이 되건 간에 어떠한 것이건 간에 이게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사건이 될 것이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한국의 우선 과제가 좀 바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1999년 이후 동유럽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정치적인 변화 이후 동유럽을 방문을 해본 결과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직접 보기도 하였는데 정말 크나큰 노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 한 10년, 20년 지속되어야 하는 문제이고요. 자, 그래서 저는 그 지정학적인 차원에서 한반도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를 한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것 이외에 정말 이렇게 크나큰 또 역사적인 이러한 과제 이외에 또 다른 과제를 말씀드리자면은 그것은 바로 에너지 시스템의 변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SDG 17개 목표를 보면은요. 모두가 다 뭐 빈곤이나 기아, 보건, 교육, 수자원, 전기화, 일자리 창출, 인프라, 불평등 등등 17개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이 대부분의 분야에서 상위권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이 중에서도 또 일부 분야에서는 특히나 아주 높은 상위권인데요. 자, 그런데 기후, 그리고 또 삶의 질, 도시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생태계 보전, 이 분야에서는 좀 더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 할 수가 있겠고요. 또 특히나 에너지 시스템과 관련하여서는 지금 현재 한국의 탄소 배출량은 연간 1인당 12톤 이상입니다. 미국은 16톤인데요. 자, 그래서 모든 국가들이 (2060년이나) 2070년까지는 1인당 0으로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한국도 바로 이러한 탄소 배출 저감 또는 뭐 탈탄소화를 해야 한다는 뜻인데요. 물론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신재생 에너지라거나 또는 뭐 원자력이라거나 또는 다른 어떠한 대안이 있는가 여러 가지 모색을 해봐야 될 것이고, 물론 이에 대한 정답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한국에 굉장히 정교하고 또 고도의 엔지니어링
기술력이 필요할 텐데요. 자, 그래서 바로 이것이 또 한국에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당면 과제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앞으로도 한국이 이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게도 중요하지만 또 한국이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 제프리 삭스 교수님, 아주 간결하면서도 포괄적인 기조 발제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며 또 질문에 대한 훌륭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얼마 없으신데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물론 또 청중분들로부터 질문이 더 있으시지만 지금 교수님 계신 곳에서는 굉장히 늦은 시간이시기 때문에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양수길 박사님께 리더십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 모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토론회의 결과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아주 훌륭하고 또 통찰력 있는 또 다른 나라들에게도 영감이 될 만한 좋은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